안녕하십니까? AI 기술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챗GPT-4 5 버전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과 구독자분들께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느냐, 접근하기 어렵다, 특별히 시니어 분들에겐 접근하기 쉽지 않다, 이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시니어 분들도 따라오시고 좀 멈췄다가 사용해 보시고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새로운 기술은 처음 배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여러 번 해보시면 별것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은 일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죠. 일상에서 필요한 일인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먼저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약간의 논리가 필요하다 또는 생각이 필요하다, 이런 일들을 찾아보시고, 그런데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것을 먼저 인공지능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중에 이제 필요한 것이 검색이겠죠. 검색은 매번 하는데 검색한 결과가 매번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리고 검색한 결과를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구워서 작성하고 싶다, 이럴 때 인공지능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피드백은 무엇이냐면 무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챗GPT-4 5 버전은 무료로 한 10번 정도 쓰시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정확하게 무료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공지를 안 해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트워크나 챗GPT 사용하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 조금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고 메커니즘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용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챗GPT 같은 경우는 1년에 20조, 한 달에 한 1.5조 정도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무한정 줄 수는 없어요. 그 자본주의 속성이 있으니까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 좀 더 무료로 쓸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코파일럿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멈췄다가 해보시고 이런 과정들을 해보시면 좀 익숙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코파일럿이란 무엇이냐? 부조종사를 의미하는데요. 인공지능 사용하는데 집 비행기를 태워서 우리 하는 일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높이 날게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든 챗봇 서비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특별히 오픈 AI 챗GPT-4 5 버전을 가지고 와서 목적에 맞춤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앱을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구글의 앱스토어를 가시면요, 여기에다가 코파일럿 이렇게 치시면 검색하시면 이런 메비우스 띠 같이 생긴 코파일럿이 나타나요. 이걸 설치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저는 설치가 돼 있거든요. 먼저 설치하시고, 저는 업데이트 하라고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됐으면 업데이트 한다면 이렇게 열기 누르시고요. 열기 누르시면 이런 모양의 코파일럿이 떠요. MS에서 챗GPT를 가져다가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로그인 안 해도 여기에다가 물어보시면 쓸 수 있어요. 로그인을 안 하면 히스토리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뭘 사용했는지. 물론 로그인해도 한 8개 정도 히스토리밖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어요. 챗GPT는 로그인하면 그 히스토리가 남아서 다음에 몇 달 전에 쓴 것도 쉽게 이렇게 찾아보고 쓸 수 있거든요. 어쨌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단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이 코파일럿을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료 버전이지만 계속 단발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로그인을 하면 좀 더 쓸 수 있는 플러그인 이런 것들까지 나오는 메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그인 먼저, 자, 이렇게 로그인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라든지 회사에 쓰는 계정이라든지 어떤 거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로그인을 하시면 로그인 이미 사용했었던 분은 이렇게 되고요. 없는 분은 아마 가입하기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새로 만들기를
로그인하거나 새로 만들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개인적인 이거 보셔야 아마 이게 될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나오죠. 그렇죠. 나오고요. 여기서 동의를 누르시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만드는 건데 전화번호를 쓰실 수도 있고 이메일을 쓰실 수도 있어요. 전화번호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전화번호가 오픈될 수 있으니까 전자메일 주소로 쓸게요. 전자메일 주소는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메일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제 암호 만들기를 하시면 되는데 암호는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8글자 이상 조합해서 넣으시는데 특수문자와 숫자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드셔야 돼요. 꼭 적어 놓으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있었던 암호를 한번 써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넣으라 그러고요. 성을 넣으라 그래요. 그냥 저는 이렇게 사용하던 영어식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자, 국가는 한국이고요. 생년월일도 적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요. 메일 안에 코드를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일을 한번 접속하셔야 되죠. 이 지메일을 핸드폰에서 지메일을 찾으셔야 돼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도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대부분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지메일 이렇게 치시면 저는 지메일이니까 네이버는 네이버 메일을 하시면 되겠죠. 설치가 되시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열기가 나오시면 그 지메일을 열면 여기 전자메일 주소 확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코드를 복사하시고 또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꾹 화면을 여기 꾹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뜨죠. 다시 여기서 꾹 누르시면 붙여넣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동의하고 계정 만들기를 치면 이제 쓰실 수 있어요. 이상한 건데 사람임을 증명하라고 하죠. 자, 이렇게 가입하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었어요. 나머지는 내리고요. 다시 설정을 뒤로 하면 메뉴를 설명해 볼게요. 메뉴는 여기 보시면 턱점자를 누르시면 기본적인 세팅이 나와요. 그러니까 채팅하면 여기 채팅 목록이 한 8개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는 특수 목적한 챗봇이죠. 디자이너를 한다든지 피트니스를 한다든지 좀 이따 그림 그릴 때 디자이너 요거를 한번 써서 좀 만들어 볼게요. 로그인 상황도 나타나고요. 보시면 좋겠어요. 뒤로 가시고 요거는 요 환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 3개는. 그리고 여기 점 3개는 기능이에요. 기능. 어떤 기능이 있냐면 코파일럿에서는 플러그인 서비스 아까 로그인 안 했을 때는 안 나왔는데 나타났죠. 그리고 노트북은 내가 어떤 부분을 쓰고 이렇게 쉽게 작성하고 없앨 수 있는 히스토리에 남지 않는 단발성 글들을 여기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건 내가 피드백을 코파일럿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얘기하는 것들을 또는 개선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걸 쓰는 거고요. 네 번째는 여기 모든 대화 스타일의 표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분들은 설명하시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이걸 스타일을 표시하면 이렇게 대화 스타일이 나와요. 인공지능에서 아웃풋 패러미터라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인공지능이 출력을 줄 때 학습한 내용과 어떻게 좀 더 창의적이게 학습한 내용보다 창의적이게 줄 것인지 아니면 학습한 내용에 딱 맞춰서 될 수 있으면 거짓말을 적게 hallucination이라고 하죠. 그거를 적게 나타내느냐 그거를 조정하는 패러미터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창의적인 이렇게 보다 창의적인 걸 놓고 글을 쓰시면 글의 창의성이 뛰어난데 창의성이라는 것은 약간의 말을 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말을 잘하기 위해서 챗봇이 나타난 거니까 이걸 쓰는데요. 보다 정밀함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정밀함하고 쓰시면 훨씬 더 거짓말이 줄어요. 그런 대신 그 원하는 내용의 글을 창의적인 글은 안 나오고 딱 맞춤에 있는 글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보다 창의적인 글을 쓰고 사용하고요. 나는 그냥 요거 중간 정도 쓰겠다. 그럼 보다 균형 있는 요걸 선택하시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다 균형 있는 을 쓸게요. 일단 코파일럿은 검색 기반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의 빙 검색을 여기다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빙에서 검색된 내용을 가져와서 챗GPT한테 주고 그것을 잘 요약하거나 원하는 형태로 다시 작성해서 생성해내는 거죠. 생성형 AI라는 것은 매번 이렇게 가져와서 생성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글을 써도 주요 테마는 같지만 다시 말해서 큰 줄기는 같지만 글들은 다양하게 다 틀려요. 이건 이미지를 작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도 그대로 매번 해도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요. 이게 생성형 AI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달라져서 이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번 가져올 때 확률 분포를 가져오기 때문에 확률 분포상에 이것을 가져오고 저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약간씩 달라요. 하지만 큰 줄기 주제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런 특성을 알고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인공지능 검색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물어볼게요. 마이크로 쓰는 게 좋겠죠? 마이크로 하면 음성으로 되니까 기존의 검색과 인공지능의 검색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줄 수 있나? 기존 검색과 인공지능, AI 기반 검색은 크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화 기반 검색, 기존 검색은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하고 결과를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AI 기반 검색은 사용자가 질문을 자세히 이야기하면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I로 정리한 검색 결과 페이지. AI는 다양한 관점과 콘텐츠 유형을 고려하여 검색 결과를 정리합니다. 이로써 사용자는 더욱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 추론 기능. AI 기반 검색은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뉘앙스와 조건을 반영한 복잡한 질문도 한 번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계획 기능. AI는 사용자와 함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식단 짜기부터 여행 계획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계획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AI 기반 검색은 더 편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 대화 기반의 검색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단순히 텍스트 기반이었는데 지금은 대화를 하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가져온다는 거죠. 예전에는 질문하면 그대로 여러 개 비슷한 페이지, 맞는 비슷한 페이지들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없는 페이지도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거를 다 가져온다. 키워드를. 그래서 다시 생성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페이지들을 정리해 주거나 또는 여기에서 추론을 한다. 보시고 그럼으로써 계획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코파일럿은 밑에 지금은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 검색 예시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누르면 예시, 자연에 대한 질문, 계획 세우기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죠. 이런 건 다단계 추론이라는 건 여러 번 묻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8,848m 에베레스트가 그렇다네요. 똑같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